일단 환율이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지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문제는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1,459원을 돌파했고 이제 1,460원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시장에서는 1,500원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그럼 안 얘기도. 돼. 예. 우리 만년필 속사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안 돼. 우리 1,300원대 계약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높은 환율은 사실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후로 한 15년 만에 처음이고요. 그건 전 세계 네.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을 텐데 이건 우리나라만 닥치는 위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 상승하는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원화 가치가 떨어져서고요. 또 상대적으로 지금 달러의 가치가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1,400 얼마까지 올라갔다고요? 59원입니다.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입니까? 네. 1,500원대 넘어가면요. IMF 이후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때 IMF 때? IMF 때는 1,700원까지도 뭐 찍기도 했거든요. 저는 1,800원도 기억합니다. 1,800원대 산 적이 있거든요, 제가. 어디서 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암따라상에서 산 건지 농동에서 산 건지 하여튼 1,800원을 기억해요, 제가 그때. 그러니까 지금 저절로 환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수준이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게 IMF, 글로벌 금융위기 다 거의 국가 재난급 상황에 지금 환율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위로는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방으로는 계속 열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저희 이제 만년필 베개 촉 수입할 때 큰일 났다. 이런 차원의 일들이 차방에서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어떤 분야에 영향을 미치냐면 수입 물가가 급등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게 한국에 다시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능해 보이고요. 또 하나 기업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죠. 사실 기업은 환율이 상승하는 것보다 이 예측치가 중요한데 기업에서 어떤 그렇죠. 계획을 세울 때 이 정도 예측치를 갖고 예를 들어서 해지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예측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2025년 계획도 잘 안 맞고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예. 올해 2023년 올해를 시작하기 전에 작년 요맘때 때 전망했던 환율이 낮은 등급은 1250이었군요. 높은 데는 1320이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가 안 끝났는데 이미 1450선이거든요. 1,500원 되냐 마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예측했던 것보다 환차손을 입는 그룹들이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거고요. 환차손 입는 범위도 맞아요. 어마어마한 상황인데 수입 물가도 급등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10%만 환율이 상승해도 물가가 0.3% 오르고요. 설비 투자가 마이너스 7%, 민간 소비 0.4, GDP는 거의 마이너스 1% 정도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뭐 여파가 이만저만인 상황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걸 저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게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탄핵이 그러니까 아직 통과된 거 아니고 어쨌든 헌재에 가지 소추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일단 제가 지난번에도 나와서 주식시장에 이제 그런 일단 호재를 반영하고 있다. 네. 근데 그 이후로 다시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환율이 이제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특검도 안 통과돼. 그렇죠. 통과되면 이게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측 가능하니까. 맞습니다. 헌재 재판관도 임명이 되면 그다음부터 예측 가능하잖아요. 절차들이.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경제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자기가 불확실성이 지금 끝판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하는 게 더 나쁜 거죠. 아, 근데 이제 환율로만 보면 지금 굉장히 불안한 국면을 지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제 평론하는 사람들이 언론이나 이런 데 나와서 지금 정부의 환율 방어선이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알면서도 사실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얘기해버리면은 그렇죠. 그 선에서 방어가 만약에 실패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들어간 돈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고 그렇죠. 당국이 설정한 방어선이 계속 뒤로 뚫리고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이게 절대 좋은 뉴스가 아니라서 그렇죠. 알면서도 말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1,410원, 1,420원, 1,420원 후반대 30원에서 40원 넘어갈 때는 방어가 없었고요. 제가 볼 때는요. 크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그 당국이 쳐왔던 방어선들이 무너져 왔거든요. 근데 지금 1,450원은 지난 며칠 상간에 공개가 됐어요. 국민연금에 설정한 환해치
이 마지노선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게 공개가 돼서 지금부터가 굉장히 이제 민감한 국면이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사실상 1,450원이 한국 당국에 설정한 이 근방에 이제 공식화된 마지노선이다라는 게 이제 지금 밝혀졌어요. 사실상 알려진. 예. 원래는 밝히지 않지만. 뭐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인데. 근데 이제는 이게 방어선이라는 건 예. 공공연한 비밀을 넘어 다들 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방어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 만약에 뚫리면 1,500까지 그냥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의 관리가 중요해서 지난 며칠 상간에 1,450선을 놓고 당국이 할 수 있는 카드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다는 건 좀 심하지만 할 수 있는 카드들을 동시에 발표했어요. 한덕수 진짜 국민의힘 네. 자기들만 죽든가. 맞습니다. 왜 전 국민을 다 같이 죽자는 거야. 예. 근데 이게 국민들도 사실은 반응하고 있는 게요. 또 하나 가장 큰 문제가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가 크게 위축되고 아 있습니다. 이거는요. 예. 이건 진짜 이것도 저희도 많이 듣는 소리고 예를 들어서 여행 있지 않습니까? 여행. 네. 연말 연시에 여행들이 많잖아요. 네. 그 현지 숙소들이 다 취소됐대요. 아 너무 이해가 가는 게 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집에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다 취소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당 안 가요. 집에 들어가서 뉴스 봐요. 네. 12월 24일 날 저희가 객관적인 지표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한국은행이 소비자 동향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88.4로 12.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은 어떤 수준이냐면 코로나 수준이요. 저희가 코로나 여행 안 갈 때 막 취소하고. 집에 있을 때 가만히. 그죠, 그죠. 아무 데도 나가지 마. 이럴 때. 아니 이게 학교 다 닫히고. 지금 어디 모임에 가서 술 먹고 이럴 분위기 아니고 실제로. 네. 그리고 그런 분들 많거든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잠시 화장실 갔다가 다시 자야 되는데 뉴스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이에 일어난 뭐 일이 없나 싶어가지고. 그리고 저도 아니, 그렇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지금. 불안하고 그래서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괜히 피곤하고 피곤해요. 뉴스 계속 보고. 네. 저도 새벽에 일어나면 화장실 갔다 자야 되는데 또 뉴스를 봐요. 또 무슨 일이 없나. 그리고 실제 이제 내수 관련해서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조사한 게 정확하게 나왔는데 무려 90%입니다. 10명 중에 9명이 계엄 이후에 직접적으로 매출이 줄었다라고 응답을 했고 그 중에 반 정도는 뭐 300에서 500 또 500에서 1000 등등등 해서 매출 감소 규모가 버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게 지금 조사가 계속 안 나오고 간다니까 있고요. 식당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누적된 결과라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계속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뭐 뉴스공장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부채가 너무 많아서 가계 부채를 그걸 메우려고 한다. 사실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채가 일단 가계가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1인당 지금 가계 대출이 9,5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어요. 1인이요. 평균. 네. 그래서 이렇게 부채가 많은 상황 속에서 이런 심리적으로 위축까지 더해지니까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불안해 죽겠는데 그렇죠. 돈도 없는데. 그렇죠. 이 불안 뉴스 이거는 손에 일이 잘 안 잡히고 사람들이 얘기 나누다가 야 술 마시러 가 그게 아니고 집에 가자 각자. 그렇죠. 집에 가요. 그리고 술을 마셔도 1차에서 끝나고요. 요즘 반차에서 그냥 끝나기도 합니다.